아, 지금 아마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국이고, 예, 저기 뒤에 보이는 이제 화면은. 네, 이렇게 15년 만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죽을 것 같았고 총살당해 죽을 것 같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서 영상통화도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쵸. 사실은 벌써 우리 15년 됐어요? 2006년, 네. 2006년도였죠? 그러니까 뭐 2007, 2008, 5살 이제 힘을 나게 했던 게 사실 영주 이모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저지를 막 공격하고 조선족이다, 뭐 사기꾼이다, 별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모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많은 제 도움을 받아 한국 오신 분들도 있고 같이 감옥에서 오신 분들도 더 있는데 이분들은 조진애가 잘 될 때는 막 편들다가 욕을 먹으니까 본인들도 욕 먹을까봐 다 숨는데 이모 혼자 나서서 아 얘는 나랑 같이 감옥 같이 잡혀나가고 우리 기도도 같이 했고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했고 언성 보입에서 같이 보입에서도 봤다 이러면서 막 증인을 해주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힘을 받는 이제 계기가 됐고 또 이번 해주는데 생긴 게 자살해서 그 온갖 루머들, 조선족이라고 정말 내가 기억하는 조진애는 정말 뼛속까지 그 배고픔과 굶어서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동생 그런 아픔을 뼛속까지 기억하는 사람인데 조선족으로 둔갑되고 조선족으로 질타받아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물론 누구나도 지나갈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아니면. 근데 내가 만약시 물에 빠졌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누구 물에 빠져 죽겠지 이렇게 가겠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빠졌을 때 내가 그냥 지나친다.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그냥 굶수보다도 이제 못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외면할 수가 없었고 나는 그것보다도 뭐가 더 저기를 하냐면 그 아팠던 순간들을 잘 극복해내고 우리가 또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자부심을 또 느끼기도 해요. 느끼고 네. 윤요한 목사님,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많이 이제 데려가신 윤요한 목사님한테도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2004년도 저희랑 우리 만났던 거는 2006년도 동문변방에서였지 세 사람이 같은 간방에 네. 사실 네.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도 기억 안 하면 안 되지. 우리 삶의 일부분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족으로 둔갑돼서 질타받았던 내용을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물어봐도 돼요? 네. 왜 괜찮아요. 조선족으로 둔갑되어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으로 둔갑되고 미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민권을 이제 부여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또 같은 고향 출신임에도 또 같이 동문변방에 잡혀서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언성보이부에 북송되고 또 내가 그날 이제 가는 날에 부산에서 이제 보안원이 데리러 와가지고 가는 상황까지 내가 다 봤는데 왜 조선족으로 유독 조진애 씨만 조선족으로 둔갑돼서 질타를 받아야 되고 자살까지 가려고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제가 그러니까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모하고 이제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의 인권을 많이 외치는 분이고 했는데, 이분하고 한동안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이제 생활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중에 이제 저희 사촌 고모가, 철없는 이런 사건이 오래도록 이제 몇 년 동안을 지내왔는데 제가 그냥 무시를 했어요. 왜? 내가 아니면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됐고 내가 미국에서 인정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의 말에 다 일일이 대답을 해야 되나 싶어서 무시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첫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고 우리가 난민들이 들어올 때 북한하고 미국은 전쟁 이런 원수지간인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들어올 때 검사를 철저히 안 하고 그렇게 우습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하겠더니 내가 말로 해서 안 믿을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DNA 검사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지만 그럼 내가 해줄게 해서 동생하고 어머니 저하고 가서 DNA 검사를 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에. 이제 자기가 돈을 내고 우리 셋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셋이 갔나 둘이 갔나 하여튼 그래서 그때 내가 일 못 빼가지고 가봤더니 똑같이 그 전에 우리가 DNA 검사를 했던 곳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난민 출신 탈북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거기서 다 물러섰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조용해졌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낸 주장을 한 사람이. 근데 이게 3, 4년 만에 다시 불거졌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움직였다고 저는 봐요. 이 사건을. 왜냐하면 북한까지 개입했어요? 네, 이게 북한까지 개입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UNHCR에서 하는 유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에 이제 가서 세계 여러 나라 담당 그 책임자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이제 강연이 있었어요. 탈북자 3명이. 근데 한 분이 하고 제가 할 차례라서 제가 딱 하려고 하는데 북한 대표부 사람이 두 사람이 객석에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레르를 막 읽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제 차례인데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그 주최 측에다 얘기를 했죠. 왜 저 사람 순서가 아닌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북한 쪽을 놓고 북한 대표부 사람들 조용해라. 시간을 주겠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라고 몇 번을 경고를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깡패 집단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질서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북한 정보 사람들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북한 분들이 한 20명 앉아 있었거든요. 인권 대표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저 말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지금 욕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탈북자분들도 그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왜냐면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인지를 처음에는 잘 모르셨다가 통역이 막 돌아가고 하니까 그다음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 전체가 일어서서 막 욕을 하고 소리치고 김정일이 죽어라 나가라 이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안이 들어와서 북한 대표부 두 사람을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북한에 딱 찍힌 거예요. 무상광산 노동자의 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북한이 저를 표적을 하겠어요. 그때까지는 대통령을 두세 번 만나고 국회 몇 번을 서도 단 한 번도 북한에서 저를 거론을 안 했는데 그때 그날 이후로 바로 제가 이제 지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말이 확장되고 부풀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떠들다가 우리 민족 1이라는 데 보면 거기에 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처음에 네, 탈북자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정부까지 개입했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 조선족이면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제가 16일 동안 단식 투쟁하면서 싸웠던 모든 그 증언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족이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 단식하고 싸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거를 좌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액티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북한에서 만든 그 영상을 최초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미국에 보내줬고, 그 저를 처음부터 루머를 만들었던 사람이 처음 그 영상을 받아서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긴 했는데 지금 조진애 씨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와서는 한 2011년부터 재미 탈북민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는 과정에 신학교를 중국에서도 졸업을 했지만 여기 와서 다시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3년, 4년을 다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선교사로 돼 있고요. 아마 한 1, 2년 사이에 목사로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대신 대단하십니다. 지금, 예, 이번에 이제 이 상황을 겪으면서 단체는 제가 접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 그 단체 베이스는 워싱턴 DC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단체는 제가 문을 임시로 닫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5년도 아마 그게 5월이었던 것 같은데 5월 초에 윤야 목사님을 도와서 중국 내몽골에 가서 이제 탈북자들을 도와서 한국에 가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명, 어른 3명, 애 1명 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고, 그분들이 출발하고 다음번에 그 가던 분들이 제가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잘못 가다 보니까 사막에서 체포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체포되면서 저도 신고되고 윤야 목사님도 잡히고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은 청도에서 잡히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윤야 목사님은 연길에서, 저희 어머니 동생은 청도에서, 저는 내몽골에서 해서 이제 협동 작전을 해서 저희를 이제 체포를 했어요. 중국 그래서 공안에서. 이제 저희는 중국 공안에서 협동 작전을 했구나. 네, 그래서 그때 고문 당하면서 제가 뼈 여기 2개 금이 갔고, 이제 갈비뼈도 금이 갔고, 발목도 이제 금이 갔고, 그렇게 해서 고문 당하면서 이제 도문변방 구류 심사소에까지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이모, 영주 이모도 만나고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제가 지금도 생생한 게, 아마 이모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임신부 한 명이 5개월 된 임신부가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벽에 지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규정상으로는 북한 보위부하고 똑같이 양반다리 하고 주먹을 올려놓고 딱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안이죠. 우리 올빠시라고 부르던 강교가 들어와서 고무곤봉으로 그분을 막 때리고. 그래서 그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고생했던 거를 봤고, 저희 동생이 굶어 죽은 거를 저는 봤기 때문에 임신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린 마음에도 17, 18대인데, 근데 이 임신부가 또 계속 흐느끼면서 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엄마들이고 딸들이다 보니까 다 그 상황을 보고 다 같이 울었어요. 그래서 막 우는 과정에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걸 지켜보면서 감옥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그렇게 처량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래서 그때 밖을 이렇게 딱 내다보니까 햇빛에 인사하면서 막 이러던 과정에 7월 달에 수잔 숄티를 통해서 윤야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탈북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네가 금방 왔고 또 겪은 상황도 많고 또 UNHCR로 너희 가족이 들어갈 수 있게 미국 국회에서 도와서 너희들을 유엔으로 통해서 보호를 받고 미국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감사 인사도 할 겸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아, 백인들 얼굴도 생김새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생긴 사람들이 북한 탈북자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슈잔 숄티를 보면서 저런 백인 아줌마가 우리를 위해서 울고 투쟁을 하는데 같은 탈북자인 내가 투쟁을 안 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분을 따라서 조금 배워가면서 이제 인권 투쟁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 당시 22살 될 때죠. 21살에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구나.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네. 그 큰 마음을 많이 품으셨고, 이게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 은혜는 이게 언니를 이제 엄마 이제 지켜보면서 당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잖아. 어떤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2004년도요? 아니면 아니 그냥 언니가 인권 활동하고 또 엄마가 또 이제 뭐 김치전 하고 녹두전에서 팔아서 그거 가지고 탈북민들 중국인의 탈북자들 구출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도 봤잖아,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네, 그러니까 네. 보면서 이제 들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 네, 사실 저는 그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공부하고 이제 일을 하고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언니처럼 이렇게 사명감이 그렇게 막 투철하진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금방 왔을 때는 뭐 16살, 17살 요때여서 공부하고 일해서 정착하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주장이어서 사실 언니가 제일 처음에 인권 활동하고 할 때 좀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가 먼저 정착을 하고 이제 좀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제 인권 활동도 하자라고 이제 언니한테 이제 많이 반대말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언니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고 해서 이런 마음으로 많이 알리고 이렇게 인권 활동을 하지 않고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그땐 누가 들어주겠냐. 그때는 인권 활동을 하려고 해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시간대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언니가 인권활동 하는 거를 이제 돕지는 못했지만 이제 언니 하는 거가 정말 이것도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적으로는 응원을 했었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제가 언니가 운영하는 NKUS 단체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인권 활동하는 행사에도 참석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권 활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제가 감옥에서 보아왔던 사실 또 그 어린 애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 뼈밖에 안 남은 그런 고아소에서 있던 애들의 모습 이런 게 또 다 기억이 나면서 또 새롭게 또 마음이 이제 또 이상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인권 문제는 정말 우리가 꾸준히 살아 생존한 그 생존자로서 이거를 감당을 하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인터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 뵀잖아요. 그래서 버런번 클럽에도 나가서 얘기했고 근데 이제 나는 그냥 그렇게 영어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얘기했던 그 사실을 그대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물어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답했던 그대로 한 번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네. Hello everyone. I met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Trump asked me two questions. One question is whether North Korea's situation got better or worse, and I answered that it got worse than before because of the North Korean sanctions and other issues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is facing. And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the Chines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North Korea or no. So I answered that Chinese government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끝? 네. 끝? 그럼 이제 한국말을 번역해 주셔야지. 네.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한국말로 짧게 할게요.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대통령님이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북한이 지금 현실을 봤을 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좀 나았냐 아니면 좀 더 힘드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요즘 그 North Korean Sanction이라는 그 법안도 나오고 해서 북한 정부가 좀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백성들도 좀 더 많이 힘들다라는 걸로 이제 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북한 인권이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남북한 사이와 또 미국 사이 중간에 이제 중국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진해 씨 가족이 들었던 그 뭐지? 그 조선족 루머 중에 또 이제 뭐 국군포로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국군포로 내가 알기에는 나랑 진해랑 은혜랑 동문변방에 있을 때 진해 둘 다 10대였거든? 10대였어. 근데 나도 그때 국군포로가 누군지 모를 때였는데 그 10대 어린 아이들이 국군포로를 어떻게 알아서 국군포로 얘기까지 루명을 뒤집었었는지 그게 굉장히 이제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지금도 잘 모르는데 국군포로라는 그 설명이 어떻게 되나요? 국군포로를 내가 이제 내가 정의 내린 거나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온 거 이제 보니까 국군포로 그러니까 아신 분들 맞나?
포로 되신 분들. 포로. 그러니까 싸우다가 포로 되어서 돼서 한국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 그랬다가 북한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가정에 그 국군 포로 이제 교환에서도 이제 못 하신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북한에 많이 남아 있고 또 북한에서 남아 있는 동안 계속 이제 감시를 받고 살고. 왜냐면 그분들은 남한이 고향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는데 네, 그렇지. 참전하다가 그렇지. 북한에서 억류되신 그렇지. 분들이 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지. 전쟁하다가 그 포로로 잡히신 분들이지. 잡혀서 북한에서 그냥 이제 뭐 6.25 전쟁 끝나고 뭐 정전 뭐 그거 회담도 뭐 하면서 국군 포로들도 막 이제 막교환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막교환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인 것 같아. 북한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2004년도 그렇게 되면은 전쟁 끝나고 몇 주년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면 숫자가 60년, 70년 그렇지. 70년은 안 되지. 70년 아니고 60년 정도 되는 거죠? 60년은 살짝 안 되고 50년도 끝자락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전쟁을 참가했었다고 해도 뭐 한 20대 초반이고 그러면은 연세로 따지면은 뭐 생존자들이 있지. 그러니까 80. 이제 북한에도 이제 거의 이제 안 계실 거야. 많이 국군 포로들이 많이 안 남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일단 한국에는 그래도 많고 미국에는 국군 포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전쟁을 참가했다가 이제 오신 분들 미국에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북도민회 같은 데 가면 전쟁 참가하셨던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말, 평양말씀을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북한은 우리는 제대로 잘 먹고 못 살잖아요. 솔직히 50만 되면 할머니 소리를 듣고 그래서 70대만 되셔도 벌써 건강 상태나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북한에는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탈북자 전체가 불쌍한 벌모들이지만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이제 떠나서 이제 복무를 하다가 북한에 억류됐기 때문에 부모, 처자식까지 다 한국에 남겨놓고 가신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더 마음 아픈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국군 포로다라고 나는 이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처음 그 질문을 받은 게 기자회견 때였어요. 이제 그 저를 조선족이다 어찌다 그 일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었어요. 버지니아 에난데일에서. 그래서 기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당시 그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했던 게 이제 DNA 검사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이래서 이렇게 DNA 검사 나온 게 우리 3명은 엄마, 딸 99%, 99.6%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지 나는 조선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만들어낸 사람들 여기서 스톱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막 하고 있는데 한 달락이 끝나니까 새로운 거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한국일보의 기자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자를 안 하고 다른 신문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제가 아는 그 탈북자, 저를 괴롭혔다는 그 탈북자분하고 뭐 오빠 동생하고 부르는 정도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뚝뚝하게 그냥 툭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내몽골에서 체포될 때 내가 조진애 씨가 국군 포로를 신고해서 잡히게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잡힌 분들 중에 국군 포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 당시 누구시죠? 윤유한 목사님이요. 윤유한 목사님 할아버지라고 지칭했구나. 왜냐면 윤유한 목사님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저는 윤유한 목사님이 보내주는 탈북사를 받아서 내몽골 국경을 건너가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희 가족이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왜 내몽골 어떻게 왔는지는 전 잘 모르거든요. 보내주면 저는 받기만 해서 보내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국군포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제가 알아보고 그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국군포로든 아니든을 떠나서 우리 탈북자분들이 그때 한 30명 정도가 우리 다 같이 체포됐고 또 그중에 다 북송돼서 총살당하고 정치범 가고 다 죽었는데 윤여한 목사님이 만불이라는 거액을 북한 정부에 주고 저희를 살려내셔서 저희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제가 혼자 살아났기 때문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잡힌 분들한테는 저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이분한테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있는 조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더니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국군포로를 신고한 걸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으면 저한테 따지던 뭐 욕을 하던 뭔가 답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카톡 친구도 되어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친구가 되어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본인이 단 한 번도 네가 국군포로를 신고했어라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국군포로 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저는 국군포로라는 걸 알아서 윤여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그때 당시 도와주던 탈북자 중에 북송된 사람 중에 혹시 국군포로가 있습니까? 했더니 국군포로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국군포로는 대우가 굉장히 좋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국군포로가 확실하면 한국 오는 것도 굉장히 쉽게 온대요. 저희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와도 되고. 그래서 국군포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근데 우리 그 보내던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국군포로였고 북한에 나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그러시고 한 일주일 2주 걸려서 알아보셨어요. 한국에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 당시 도와준 사람들이 형제나 친척이나 누군가는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가족 좀 데려다 주세요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돈을 줘서 이렇게 살려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한국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하고 어느 분한테다가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무개 전도사 그 당시 우리가 구출하던 사람 중에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 중에 국군포로가 있었어? 하니까 국군포로는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성희야 국군포로는 없었단다. 그 누가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저랑 대화했던 거를 할아버지 저희 모든 대화 녹음 잡았는데 앞으로 제가 법적으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면 내 죽기 전에 재판이 열린다면 내가 증인으로 나갈 거고 서류를 다 만들어 주겠다 해서 확인까지 다 서류를 공증까지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군포로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우리 그룹에는 국군포로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근데 윤여한 목사님 지금 연세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80세가 넘으셔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다시 그때 공증을 잘 받기를 잘하셨네. 네. 네. 그렇구나. 나는 우리가 그 동문변방에 있었던 시간이 나는 한 7개월, 8개월 되는데 뭐 자기네는 한 1년 2개월 있었잖아. 근데 이제 1년 작은 3개월, 공간에 거의 매일 공간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솔직히 안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잖아. 금식기도 하면서. 그쵸. 근데 사람이 그 인품과 인성을 만드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부모님들한테서 물려받은 것들도 있고. 근데 최소한 그 사람이 근본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훼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또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방송이라는 거는 지극히 진실된 것만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그 문제의 그분한테 몇 번을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 문자로. 근데 이제 그분이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이니까 뭐 앉아서 받겠지. 근데 본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거는 방송으로 이제 나갈 수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면 내 귀로는 들어야 되는데 둘 다 아니다. 이제 건너 그거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지금 미국 시간으로도 굉장히 이제 밤이 깊었는데 지네가 이 시간에 나와서 또 이렇게 물론 가족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 일부이기도 한데 또 나와서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또 고맙고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인간 조진애로 또 선교사 조진애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 보기 좋고 언니로서 이때 박수도 또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제일 감사한데
이 문제도 조속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동문병방에서 봐왔던 조진의 조은혜는 뼛속까지 처절하게 아픔과 배고픔과 죽음과 그런 거를 뼛속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왜 이제 북송대에서 나가기 전에 막 이제 두려워서 막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억나지? 그렇죠. 오락회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늘은 중국이고 내일은 이제 북한이어야 되는 그 상황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우리가 지네가 주최해가지고 우리 보듬어서 내보냈던 사람들, 그게 조선적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정체성이 필요한 거야. 내가 태어난 곳이 정체성이 필요한 이유가, 그리고 내가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굳이 안 해도 되고 굳이 그냥 내일만 해도 되지만 왜 내 정체성 가지고 내 정체성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유튜버를 하냐. 왜냐면 나는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럼 자연은 떠나더라도 배고픔만은 잘 해결되고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살잖아.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밌고 웃기고 이런 거보다도 우리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유튜버를 동영상을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따가 가만히 하십시오. 네네, 질문이 있는 게요.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이모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 국군 프로 아저씨분이 그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셨고 그때 당시 체포돼서 나갈 때는 2004년이었대요. 근데 그치. 저희가 체포되고 저희가 이제 그 한국으로 보내드리던 이모랑 아저씨랑 체포됐던 때는 2005년 5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이게 잘 안 맞고, 그래서 혹시 언니랑 그 2004년도에는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잠깐만 이렇게 설명 좀 해줘봐요. 우리 2004년도에는 뭐 하고 있었는지. 2003년도에 우리가 중국 국경에서 대사관을 뛰어넘다가 철창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신의주를 통해서 북송이 됐고, 또 신의주에서 어머니는 무산보입으로 바로 이관이 됐고, 저는 신의주 이제 고아원 구호소에 이관이 돼서 구호소에서 구호소로 이관되던 중에 저는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차 안에서 잡혔어요. 그게 이제 저는 지금도 뚱뚱하지만 그때도 몸이 좋았어서 딱 보면 중국 갔다 온 사람 티가 나서 이제 기차에서 잡혀가지고 길주 여행사 직결소에서 한 달 동안을 이제 있어야 되는데, 며칠 만에 그래도 이제 좋게 잘 봐줘가지고 일을 하고 도직결소, 어랑소 발전소 농장에도 제가 가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무산에서 데리러 와가지고 무산 군안정부로 이관이 됐다가 분주소에 갔다가 풀려나서 어머니는 보이부에서 나와서 같이 이제 탈북을 하려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미신을 믿었어요. 지금은 안수 집사시고 기도 엄청 하시고 지금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이 영상 찍는 것 때문에. 근데 그때는 미신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관상을 봤는데 제가 북한 들어가면 바로 잡힌대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에? 중국에 들어가면 뭐라고? 바로 잡히겠죠. 중국에 들어가면 잡힌다 그래서 저는 남고 어머니랑 저희 동생만 먼저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2004년도 2월인가 아마 금방 세고서 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한 주인가 얼마 있다가 소식이 나오기를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북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기차에서 달아났다 라고만 전화로 연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친구 집에서 저는 있었어요. 친구랑 친구 어머니랑.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내가 중국을 가야 되겠다. 가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어머니를 빼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기도로 잡혀 나오다가 겨우 풀려났는데, 그렇지. 이제 또 잡혀 나오니까 바로 감옥감이잖아요. 이거는 교화소감이잖아요. 대사관에 어머니가 원래 몸이 들어간다는 약해서. 한국 기도가 분명한 거니까. 그렇지. 한국 대사관이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도 돈을 많이 먹이고 어머니가 돈을 많이 숨겨갖고 나갔거든요. 그 돈을 주고 살려 나왔는데 또 잡혀서 나온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빨리 살려야 되려면 내가 중국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가 건너갔어요. 도망을 건너서 가면서 경찰과 군대들한테 막 쫓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을 건넜고, 기도를 하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던 집사님 집에 가서 도움 받으면서 저는 이제 할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빈에서 몇 달 동안을 미치도록 어머니를 살리려고 기도하면서 돈을 모으고 혹시나 팔려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부록고라는 부록권 다 찾아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와서 찾아내고, 동생도 또 길에서 달아났다고 하는데 아는 곳에 전화를 다 해봐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찾느라고 매일 전화 붙잡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극적으로 동생이 어머니 옛날 친구 어느 집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고 얼마 돼서 저희 어머니도 중국으로 이제 단련대, 북한에서 단련대까지 갔다가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2004년도 얘기죠? 네, 2004년도 얘기죠. 네. 그래서 2004년도 아마 한 9월쯤에 저희가 어머니랑 동생이랑 저랑 셋이 다 다시 만났어요, 중국에서. 몇 달 한 6, 7개월 만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만나서 다시 이제 살 길을 찾다고 보니까 이제 청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도에 옛날에 저를 키워주시던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던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어머니랑 동생하고 잡혀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극적으로 다시 만났는데 우리가 중국에서는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주소 줄 테니까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 저희 돈이 있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찾아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저희를 이제 13살 때부터 신학교에서 이제 탈북자들 아이들을 고아들을 키워주는 데서 돈을 내주면서 이제 키워주시던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윤현 목사님에서 그때 다시 2004년도 가을에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살다가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국에 있는 남철이 오빠랑 또 이제 우리 장대영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랑 현옥이 이모는 지금 캐나다인데 그 이모랑 여러 명이 다 만나서 같이 살다가 이분들이 한국을 먼저 가고 저희도 한국 가려다가 2004년도에 그게 4월인가 언젠가 아마 2004년도 4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첫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만장일치로. 근데 그 신문을 저희는 2004년도 말에 돼서 한국 교포들 신문을 윤현 목사님 갖다 주는 거를 보고 저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어머니가 저희는 맨날 전쟁하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미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출발하고 저희는 눌러 앉은 거죠. 그래서 2004년도 한 해는 반 정도는 저희가 다시 만나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말에 가서는 윤현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다행인 해였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2005년도 5월 달에 저희가 다시 내몽골에서 잡혀서 이제 도문으로 북송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는 기억이 생생해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친구 어머니 또 북한에 계시지만 저희 그 어머니 집에 제가 있다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이제 왔기 때문에 2004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2005년도 5월 9일 날 윤현 목사님은 연길, 저는 내몽골, 동생하고 어머님이 청도에서 잡혀서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 주장이 이런 거를 꼭 기억해주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북한에서도 본다고 하니까 우리 동영상 특별히 모니터링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뼛속까지 우리만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저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북한이고 태어나니까 삶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탈북하고 또 그런 것들이 북한 정부의 눈길에 또 거슬리고 또 북송되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또 감옥에 가서 살아 저처럼 나오면 되는데 죽어서 또 불망산이라는 곳에 묻히고 굉장히 이제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북한 인권들이 많이 읽혀졌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목소리들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